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화학을 책임지는 화학의 손은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자, 이제 이 이온결합 물질들 좀 정리해보고요. 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실제로 문제에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온결합 여러분 공부해 보신 거죠? 복습하고 선생님이랑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선생님이 하는 것만 그냥 보시는 거는 여러분 그냥 선생님 잘난 척하고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함께 한 후에 꼭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해 보셔야 된다는 거 선생님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잘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복습하셨는지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 키워드 같이 정리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전기분해라고 하는 거였죠. 자, 전기분해가 뭐였었냐면요. 자, 이런 거였습니다. 화합물을 자, 어떻게 합시다.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즉 전자를 흘려주어서 자, 원래의 원소로 쪼개보자라는 것.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화합물을 원소로 바꿀 때 전기 에너지, 즉 전자가 이동해야 되는구나. 그럼 반대로 원소들이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도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관여하는구나를 확인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인 물도 전기분해해봤고요.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 나트륨, 용융액 또 전기분해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 애의 화학결합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분해를 해봤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요, 이온결합이었어요. 자,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이었고요. 자, 이렇게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과 자, 반발력이 어떤 상태? 네, 반발력이 서로 같은 상태였습니다. 자, 인력과 반발력이 같아서 더 이상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는 않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 변화를 봤더니 인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거리가 멀어지면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올 동안 에너지를 낮춰주는, 즉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줬고요. 반발력은 거리가 멀 때는 거의 영향이 없었지만 가까워지면 급격하게 물질을 불안정하게, 즉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력과 반발력의 영향을 우리가 골고루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우물 모양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이 인력과 반발력이 같아지는 지점이었고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것, 여기가 바로 결합이 만들어지는 지점이더라라는 것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이온결합 물질이 갖게 되는 특징들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힘을 가하면 부스러지더라. 왜? 층이 밀려서 반발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전기전도성.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이온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액체,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를 수 있더라. 세 번째, 용해성. 물에 잘 녹더라. 왜? 자, 물이 이렇게 이온을 둘러싸는 수화 현상이 나타나서. 자, 마지막 녹는 점과 끓는 점.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꽤나 높더라. 왜요? 이온과 이온 사이의 힘이 강해서.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온과 이온 사이의 힘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애들이 영향을 미칠지 데이터 분석을 함께 해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에 대한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막바지에서 조금 구경했던 그 표죠. 자, 보시면요, 녹는 점이 꽤나 높아요. 거의 1000도에 가까운 애도 있고요. 더 높은 애들은 3000도에 가까운 애도 있더라. 이유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힘이 강해서. 자, 이 강하다라고 하는 걸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왜 입자마다, 왜 물질마다 녹는 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심지어 어떤 애는
660도씨. 어떤 애는 2800도씨가 넘어요. 거의 4배. 4배 가까운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힌트. 녹는점이 높다는 건 입자사이의 힘이 어떻다? 강하다라는 거. 자, 녹는점이 조금 낮다라는 거, 입자사이의 거리가 좀 약하다는 거. 자, 이거죠.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힘, 전기적 인력입니다. 아유, 그쵸. 자, 전기적 인력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정전기적 인력 이어서 얘네들을 우리가 쿨롱 힘이라고 불러줘요. 쿨롱 힘. 자, 쿨롱 힘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쿨롱 힘. 바로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 즉 핵과 핵 사이의 거리, 그리고 이 이온이 나타나는 전하.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 자, 이런 애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 우리가 식으로 쓸 때는요,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요렇게. 자,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에 쓴 K는요, 그냥 상수예요. 비례 상수, 쿨롱 상수. 그래서 그냥 우리 지금은 크게 다루지 않는 상수. 자, 그러면 R이 뭐냐면요, R은 이온과 이온의 핵 간 거리. Q라고 쓴 게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전기적 인력, 쿨롱 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첫 번째, 전하량. 두 번째, 핵과 핵 사이의 거리.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전하량이 같을 때, 전하량이 같고 핵 간 거리가 따라서, 핵 간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네 먼저 살펴봅시다. 자,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요, 우리 요렇게 4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나트륨 이온은 일가 양이온이죠. 플로린 일가 음이온, 나트륨 일가 양이온, 염화이온 일가 음이온. 이렇게 모두 나트륨 이온이 일가 양이온이고요. 브로민 이온, 아이오딘화 이온도 일가 음이온입니다. 즉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자, Q에 플러스 1이 들어가면 Q2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핵 간 거리밖에 없다. 자, 그러면 핵 간 거리가 멀어지면 힘은 어때요? 이온과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작아지니까 떼내기가 어때? 쉬워지겠죠. 실제로 그런지 볼게요.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작아질 거고 약해질 거고, 그니까 떼내기가 쉬워져요. 에너지 조금만 줘도 돼요. 정리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전하량이 같을 때는요, 자, 핵과 핵 사이 전하량이 같을 때, 이온과 이온 사이에, 이온과 이온의 전하량이 같을 때는요, 핵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약하게 작용해서 녹는 점이 어떻게 되더라? 녹는 점도 낮아지겠더라 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이제 반대로 거리가 같으면요, 거리는 같고요, 이온이 갖고 있는 전하량이 더 커지면, 자, 어떻게 될까? 자, 이온의 전하량 영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온의 전하량을 그럼 비교를 해보려면 핵 간 거리는 비슷한 애를 비교해 봐야겠죠. 자, 핵 간 거리가 비슷한 애, 선생님은 얘네가 보이네요. NaCl이랑 얘네들 BaO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온 사이 거리가 276피코미터, 275피코미터. 거의 변화가 없네요. 자,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녹는 점을 비교해 봤더니 얘네가 녹는 점이 2배보다 더 높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거리, R은 같습니다. 비슷해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 NaCl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가 양이온,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에요. 근데 얘네는요, 플러스 2가 양이온,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죠. 즉, Q를 곱한 값이 누가 더 크다? 얘네가 더 크다. 자, 핵 간 거리가 같을 때는 이온의 전하량이 커질수록, 값이 커질수록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커지니까 떼내기가 어려워지더라. 떼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자, 얘네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가 어렵다. 녹는 점이 높아지더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얼추 비교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녹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핵간거리와 이온의 전하량 두 개가 있는데요. 자, 거리는 멀어질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고 전하량은 커질수록 녹는 점이 커지더라. 왜? 바로 이 쿨롱 힘 때문에 라고 하는 것까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되셨으면요. 우리 진짜로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까지도 다 공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 잘 공부해 왔는지 실제로 문제에 내가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신 기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자, 내신 기초 문제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몇 가지 물질의 화학식이다. 자, 이렇게 6가지 물질을 알려주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 물을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 나가 생성된다 라는 거였는데, 자, 우리 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H2O였습니다. 자, 우리 H2O 전기 분해할 때 혹시 분해식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대신 이렇게 공부할 때 계속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써봐야 된다는 거. 자, 일단 우리 마이너스 전극은요. 전자를 주는 전극. 자, 전자를 주면 그걸 누가 받아요? 그쵸, 물이 받아야죠. 자, 물이 받으면서 무슨 기체가 생성이 됐냐면 바로 수소 기체가 생성이 됐고요. 자, 수산화이온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극이 전자를 주는 역할이었으면 플러스 극은 전자를 뺏는 역할이었죠. 자, 누구로부터 전자를 뺏을 거니? 역시 H2O로부터 전자를 뺐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4개 줬으니까 몇 개 뺏어요? 4개 뺏어요. 자, 4개 뺏으면서 뭐가 생기니? 산소가 생기고요. 네, 수소 이온이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자, 얘네 2개 전자를 4개 줬고요. 4개 받았습니다. 자, 총 2개의 물 분자가 전기 분해해서 2개의 수소 기체 그리고 하나의 산소 기체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내용 우리 앞에서 개념할 때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때 우리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냐면요. 플러스 극을 물어봐요. 자, 플러스 극에서는 누가 생겨났니? 산소 기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물을 전기 분해하면요. 플러스 전극에서 O2가 생성됩니까? 네, O2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2번 볼게요. 자, 물을 전기 분해하면 가와 나가 2대1의 부피로 생성된다. 가가 누구냐면 수소였고요. 나가 산소입니다. 자, 우리 지금 전기 분해한 식 여기 보이세요? 자, 전기 분해했더니 수소 2개 만들어질 때 산소 하나 만들어지더라. 여러분, 몰수비는 부피비다. 언제 하셨어요? 1단원에서 했습니다. 그쵸? 자, 몰수비가 2개 만들어질 때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부피비가 2대 1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뜻이네요. 자, 몰수비는 부피비다. 자, 그러면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3번 볼게요. 자, 다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다가 누구냐면 황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자, 우리 황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나트륨 이온과 황산 이온이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요. 플러스 1가 양이온이고요. 마이너스 2가 음이온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전기적 중성 선생님이 빨간색 글씨로 크게 써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얘네 2개를 더해서 무조건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아서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네가 플러스 1자리가 2개 있을 때 마이너스 2자리 하나 있으면 되겠더라. 2개 있을 때 황산이온 하나 있구나. 맞네요. 자, 이런 애들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4번 볼게요.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 분해합시다.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이라고 하면 NaCl을 액체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안에는 나트륨 이온도 그리고 염화 이온도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전극 쪽으로는 누가 이동하고요?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고요. 자, 여기에서 전자를 받아서 얘네가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플러스 전극은요, 전자를 뺏겼죠? 누가 뺏겨요? 염화이온이 전자를 뺏겨서 염소로 바뀌는데, 자, 여러분 이때 우리 염소라고 하는 애들은 자연계에서 이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분자로 존재하려면 염화이온도 2개가 반응해야 되네. 전자 몇 개 나오네? 2개 나오네. 근데 문제는 뭐니? give and take. 2개 뺏겼어요. 2개 받아와야죠. 그러려면 나트륨 이온 2개 필요하고요. 나트륨도 2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전체 반응 볼게요. 2개 받아왔고요. 2개 뺏겼습니다. 자, 2개의 NaCl이 반응해서 자, 나트륨 2개 만들어냈고요. 네, Cl2도 만들어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라라고 하는 거 나트륨, 마라고 하는 애들 염소,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만들어졌다? 2대 1로 만들어진 거 확인되셨죠? 자, 그럼 나트륨과 염소가 2대 1로 만들어졌다?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 반은 전해질이다 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전해질, 선생님이 물을 전기분해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용해돼요. 물에 녹아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 자, 우리 언제 전기가 통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물속에 이온이 있어서 이온들이 플러스 극 또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전기가 통했죠. 이온 결합 물질 기억하세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됩니다. 양이온이 잘 되는 거 금속 양이온이었고요. 음이온이 잘 되는 거 비금속이었죠. 비금속 음이온. 얘네 둘 사이에 정기적인 결합에 의해서,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고 있는 것.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이온으로 쪼개지면서 전기를 통하게 했는데, 설탕이라고 하는 애 볼까요? 비금속이죠. 이런 애들은요, 이온 결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은 오히려 무엇을 만드냐면요, 우리 뒤쪽에서 공부하겠지만 공유 결합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설탕을 물에 녹여도요, 얘네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중에서 잘못된 표현은요, 5번이었죠. 맞게 고르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2번은 우리 조금 전에 역시 살펴봤던 전기분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했더니 가에서는 나트륨이 나왔고요. 나에서는 염소기체가 나왔대요. 어머, 우리 조금 전에 했었는데. 자, 우리 NaCl 용융액에는 나트륨 이온과 자, 염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더라. 자, 나트륨 금속이 만들어지려면 말 그대로 나트륨이 이동해야 될 거고, 염소 기체가 만들어지려면 염화 이온들이 이동해서 기체로 바뀌어야 되네.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플러스 이온이에요. 누구한테 가요? 그쵸. 마이너스 전극 쪽으로 전기적 인력에 의해 끌려가죠. 자, 마이너스 음이온이 끌려갔어요. 그러면 얘네들 전기적 인력 끌려가려면 이쪽이 서로 다른 전극 플러스 극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전극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전극은 조금 전에도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바로 써볼게요.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으로 바뀌더라. 자, 그러면 플러스 전극은요. 염화 이온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염소 기체로 바뀌더라. 기억나시죠? 얘네들 전자를 받는 것 유식한 말로 2글자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 조금 어려운 말로 산화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산화, 환원이 진행이 됐더니 자, NaCl이 전기분해돼서 나트륨도 만들어지고 염소기체도 만들어지더라. 이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1번. 고체 상태 염화나트륨은 전기 분해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 전기 분해가 되려면
전기가 흘러야죠. 전자가 이동을 해야죠. 근데 우리 고체 상태는 전기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왜? 이온이 제자리 진동운동만 하니까. 각 극으로 끌려갈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2번 전기분해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물질이 생긴다. 자, 여러분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말은요. 이온처럼 플러스 전하만 나타내거나 마이너스 전하만 나타내거나 이게 아니라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더하면 0이더라 이 뜻이에요. 볼게요. 전기분해했죠. 나트륨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 나타내요? 아니죠. 염소기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 나타내요? 아니죠. 분자죠. 그러면 둘 다 전기적 중성의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3번 가는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전극이다. 보세요. 나트륨 끌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극 맞았죠? 그럼 3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 나는 누구였냐면 플러스 전극이었습니다. 플러스는 전자를 뺏어가요.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 일어나더라. 자, 그러면 4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더라. 자, 그럼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오히려 어디? 전자를 주어서 받을 수 있는 거 마이너스 전극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 가와 나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비는 46대 71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1단원에서 다 했거든요. 우리 물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쵸.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으로 구했어요.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봤더니 나트륨과 염소 생성되는 몰수비가 2대 1이었어요. 자, 몰수비가 2대 1. 그럼 질량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죠. 자, 여러분 우리 나트륨의 원자량이 얼마라고 나와요? 여기 Cl2가 이렇게 되죠. 네, 자, 나트륨 원자량 2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원자량 23을 곱해주시면 돼요. 23. 자, 그럼 Cl2 갈까요? 분자네요. 자, 원자량이 35.5예요. 원자량이 35.5면 분자량은 얘네들 곱하기 2 해주시면 7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M 대신 분자량 71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결국 얼마? 46대 71이라고 하는 질량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옳지 않은 거 4번 체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도 그랬고요. 2번 문제도 그랬고요. 얘네들만 쓸 수 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전기분해식만 쓸 수 있으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손으로 꼭 써보셔야 돼요. 3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3번은 이번에는 물의 전기분해를 조금 자세하게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분해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전기분해 장치를 준비해서요. 자, 처음에는 이 시험관 끝까지 물을 다 채워요. 다 채운 다음에 자, 물에다가 황산나트륨을 좀 섞었습니다. 여러분, 황산나트륨의 역할이 뭐라고요? 얘네들은 그냥 물에는 전기가 안 통하니까 자, 전기 통하라고 전해질 섞어주는 거죠. 자, 요렇게 섞인 수용액을 다 가득 채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연결을 하는 거예요. 했더니 여기에 자, 빈 공간이 생겼다. 왜? 기체가 발생해서 모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기체가 발생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마이너스 전극, 플러스 전극, 우리 플러스 전극부터 볼까요? 플러스 전극은 전자를 뺏어오는 거였죠. 산화되는 전극입니다. 자, 어떻게 산화됐냐면 H2O가 전자를 뺏겨요. 뺏기면서 산소도 나오고 수소이온도 나오고. 자, 마이너스 전극은 오히려 전자를 받아요. 4개 뺏겼으니까 몇 개 받자? 4개 받자. 자, 물 분자가 전자를 4개 받아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내자. 수소기체 만들어내면서 수산화 이온도 만들어내자라는 것. 자, 그래서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자, H2O 2개가 반응했을 때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A는요.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죠.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는요.
산소예요. 산소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기체의 부피비는 A 대 B가 1대 2다. 자, A2는 플러스 극에서 나오니까 산소고요. B2는 마이너스 전극에서 나오니까 수소입니다. 여러분, 근데 몰수비 볼까요? 산소, 수소 1대 2죠. 자, 우리 몰수비는 누구랑 같다? 부피비와 같다. 기체의 부피비와 같다. 몰수비가 1대 2니까 부피비도 몇 대면 1대 2여야 되겠네요. 자, 그림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산소와 수소의 부피비가 1대 2더라. 자, 그럼 이번엔 3번 볼까요? 황산 나트륨을 넣지 않으면, 자, 황산 나트륨의 역할은 전해질,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 자,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물을 전기분해할 수 있어요? 할 수 없겠죠. 자, 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공유결합 물질이어서 이 자체만으로는 전기가 통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 살펴볼게요. 4번 살펴볼게요. 자, 원자 A와 B가 화학결합을 통해서 화합물을 형성했습니다. 자, 화합물을 형성을 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 여러분, 이 전기분해의 목적이 뭐였어요? 화합물이 원소로 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는 건 원소들이 화합물을 만들 때도 전자가 관여한다. 자, 화합물을 형성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 4번도 맞는 표현이겠죠. 그럼 5번. 오비탈을 이용해서 전자 배치를 나타내며 홀전자 수는 B가 A보다 크다. B가 누구? B는 수소. A가 누구? A는 산소. 자, 그러면 우리 수소부터 한번 전자 배치해 볼게요. 자, 수소는 원자 번호 1번. 1s 오비탈의 전자 하나. 그러니까 1s 오비탈의 전자 하나, 홀전자 하나. 자, 우리 산소 볼까요? 산소는요, 원자 번호 몇 번? 8번. 자, 전자 8개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자, 2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씩 들어갔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짝지어서 들어가자. 홀전자 몇 개? 2개. 자, 그럼 수소는 홀전자가 하나인데 산소는 홀전자가 2개니까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산소 A가 더 많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잘못된 답이 5번이었습니다. 네. 자, 요렇게까지 1, 2, 3번 문제가 전기 분해랑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계속 요런 화학 반응식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여러분 꼭 손으로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입니다. 화합물 A, B를 구성하는 이온은 전자 배치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일단 A와 B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A. 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있는데 얘네가 플러스 1가 양이온이래요. 자, 플러스 1가 양이온이라는 건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렸다? 하나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는 전자가 11개 있었다라는 뜻인데 사실 여기에서도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핵 속에 양성자가 11개 있었다. 그럼 원자 상태에는 역시 전자가 11개 있었겠죠. 여러분, 양성자가 11개 또는 전자가 11개 있던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이었습니다. 자, 얘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에요. 자, 그럼 B 살펴볼게요. 17 플러스, 즉 양성자가 17개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주변에 전자의 개수를 다 세보시면 2개, 8개, 8개, 총 18개가 있죠. 자, 전자가 18개 있었더니 마이너스 1가. 이 말은 전자를 몇 개 받아왔다? 하나 받아왔다. 그럼 실제로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 17개 있어요. 그럼 원자 상태에서 양성자도 17개, 전자도 17개, 원자 번호 몇 번? 17번이죠. 자, 원자 번호 17번 염소였습니다. 그럼 얘네들은요, 염소가 전자 하나를 받은 염화이온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 한번 기억부터 살펴볼까요? A, 나트륨이죠. 금속이에요. B, 염소죠. 네, 비금속 원소입니다.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이 양이온이 잘 되고요. 비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이 음이온이 잘 되더라. 기억은 맞는 목이었습니다. 자, 니은 볼까요? B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옵틱 규칙을 만족한다. 자, 얘네들 봤더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옥텟 규칙 만족했네요. 자, 전체적으로 전자를 18개 가지고 있다. 바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디귿 볼까요? 자, 나트륨 이온 A이온과 염화이온 B이온은 전기적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힘? 그쵸?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더라. 그래서 답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보기였습니다. 어떠세요? 해볼만 하시죠? 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선생님과 기본 개념에서 했던 문제고요. 자, 조금 더 이제 난이도 높여서 실력 완성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온결합 실력 향상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보기 전에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거 미리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틀려도 괜찮고요. 맞으면 좋고요, 뭐. 네, 틀렸어도 선생님이랑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냥 보지만 마시고 여러분이 미리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비교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럼 이제 실력 향상 문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기초 문제보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절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했던 거 다시 하는 거니까 개념 다시 생각하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시 생각하면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질 X와 Y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선생님이 사실 이런 실험 문제 되게 좋아해요. 실험 문제가 정말 간단한데 쉬운데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네, 이 안에 각 단계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체 X와 Y를 패트리 접시에 각각 담고요. 전기전도 장치 전극을 딱 꽂아서 전류가 흐르는지 봤대요. 자, 이거 왜 했겠어요? 그쵸? X랑 Y, 고체 상태에서 혹시 전기가 통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이번에는 얘네들 물에다 녹였어요. 물에다 녹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봤더니 일단 고체 X, Y 그리고 X를 물에 녹인 수용에 Y를 물에 녹인 수용에 자, 이렇게 4개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했더니 유일하게 누구에서만 흘러요? 그쵸, 여기에서만 흐르더라. Y 수용액에서만 흘렀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물질별로 나눠서 볼게요.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물질과 Y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자, 둘 다 고체일 때도 해봤고 수용액 상태일 때도 해봤어요. 근데 고체일 때는 둘 다 안 흘렀는데 수용액일 때는 자, 여기에서만 흘렀다. 여러분, 우리 고체일 때, 수용액일 때 다 안 흐르는 거 어떤 물질이 있었죠? 설탕 같은 애 있었어요. 자, 설탕같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은요.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은 고체인지 액체인지 수용액인지에 상관없이 전기가 안 흘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Y라고 하는 애는요. 고체일 때는 안 흘렀고요. 수용액일 때는 흘러요. 여러분, 그러면 수용액일 때는 어떤 입자들이 마이너스 전극 플러스 전극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구나. 자,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는 애 누구?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내는 음이온이 있을 거고, 즉 비금속 음이온이 있을 거고, 플러스 전극으로 마이너스 전극으로 끌려가려면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야 되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 어떤 원소? 금속 양이온이 있었겠구나. 자,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의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 이온결합 물질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공유결합, 얘는 이온결합 물질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 2, 3, 4, 5 나왔는데요. 자, 나온 물질들 한번 같이 살펴보면 첫 번째 설탕 나왔죠. 탄소, 수소, 산소 모두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이 됐고요. 이런 물질이 바로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이에요. 우리 기초 가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도당. 포도당도 탄소, 수소, 산소,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네. 공유결합 물질. 그래서 1번은 무조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봤더니 X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설탕, 공유결합 물질. 근데 Y라고 하는 애들은요. 황산, 나트륨. 선생님이랑 우리 1번 문제, 기초 문제, 1번 문제 할 때 나왔었거든요. 나트륨 이온과 황산 이온의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금속양 이온, 비금속 음이온 딱 맞네요.
그래서 2번, 자 바로 2번 설탕과 황산나트륨을 비교하면요. X와 Y로 비교한다. 정확하게 물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각 단계의 의미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결과를 가지고 이 실험이 어떤 의미였는지 최종적으로 확인만 하시면요. 사실 어떤 류의 실험 문제가 나와도요.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실험 문제 앞으로도 나오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각 단계별로 의미 꼭 파악하시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2번 문제, 실력 향상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화합물 A와 B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자, A를 봤더니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자, 전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건 양이온이 됐다라는 소리죠. 자, 얘네들을 봤더니 핵 속에 양성자가 11개나 있다네. 원자번호 11번 누구? 나트륨이었겠구나. 자, 나트륨이 양이온이 되면서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라고 하는 애 볼까요? B는 전자를 받았네요. 자, 전자를 받아서 형성돼요. 음이온이죠. 음이온. 자, 핵 속에 양성자가 17개 있대요. 원자번호 17번. 이제 기억나겠습니다. 누구죠? 염소죠. 자, 염소가 전자 하나 받았어요. 1가 음이온, 염화이온.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겼고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온 결합 물질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 기억, 니은, 디귿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 양이온이 됩니다. 나트륨이에요. 금속 양이온이 됐죠? 금속 원소예요. 자, 니은 볼게요. 자, A와 B에서 B이온, 즉 염화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다. 여러분, 네온 원자 번호 몇 번? 10번. 전자 몇 개? 10개. 자, 근데 지금 염화이온은 전자 2개, 8개, 8개, 총 18개 됐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18쪽 원소 중에서 전자 18개 가지고 있는 거. 껍질 3개 있으면서 즉 3주기 18쪽 원소 누구냐면 아르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오히려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디귿 볼게요. 화합물에서 A, B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한다. 자,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절대 통할 수가 없더라. 왜? 얘네들이 제자리 진동 운동만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극 또는 플러스 전극으로 이온이 끌려갈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디귿도 틀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온 결합 물질에서 전기가 통하려면 물질이 무슨 상태일 때? 액체나 수용액 상태일 때만 전기가 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 체크하셨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3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실험 나왔죠? 네, 어떤 실험인지 볼게요. 자, 요런 실험 장치들을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어떤 거였냐면 전기 전도성을 확인을 하기 위한 실험이었대요. 자, 가라고 하는 물질을 두고요. 거기에 전극 막대를 꽂고 자, 전원 장치를 눌렀습니다.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꼬마 전구를 연결을 했는데 전기가 흘렀으면 꼬마 전구에서 빛이 나왔겠죠. 전기가 안 흘렀으면 꼬마 전구에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봤더니요. 꼬마 전구에 불이 안 켜졌대요. 이 말은 이때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전기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가라고 하는 물질 고체 상태에서는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고체 상태일 때는 일단 전기 전도성이 없는 물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나 볼게요. 자, 나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거냐면 이번엔 이 물질을 수용액 상태로 물에 녹였어요. 자, 물에 녹인 다음에 똑같이 전극을 꽂고 전원 장치를 연결했더니 꼬마 전구에서 빛이 들어오네. 이 말은 전기가 잘 통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이야, 이제 뭐 이것 정도야 판단하겠죠. 자,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액체일 때, 수용액일 때 전기 전도성이 생겨요. 어떤 물질?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 속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전기가 통할 수 있더라.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물질 가라고 하는 애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는 것까지 찾았으니까 이제 보기 확인해 볼게요. 기억, 화합물이다. 이온 결합 물질이려면 금속 양이온과
자, 비금속 음이온이 전기적 인력으로 연결이 돼 있더라. 결합을 하더라. 그럼 서로 다른 원소네. 금속, 비금속. 서로 다른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합물입니다. 내 기억이 맞는 표현이죠. 니은,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이온 결합 물질 궁금할 때 선생님이 누구 생각하라고 했냐면 염화 나트륨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굵은 소금 있으면 그거 한번 쿵 이렇게 쳐보세요. 손은 아프겠지만 소금도 같이 부서집니다. 왜요? 자, 이온 결합층이 밀려나면서 서로 반발하니까. 그래서 힘을 가하면요, 얘네들은 쉽게 부서져요. 자, 디귿, 가는 설탕이다. 여러분 안 통하고요, 통해요. 자, 이러려면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라고 했었죠. 네, 설탕이라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 탄소, 수소, 산소, 즉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유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공유결합 물질은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얘는 고체든 수용액이든 전기 안 통할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요, 기억과 니은, 즉 3번이었습니다. 체크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4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4번. 얘네들은요, 고체 상태 염화나트륨 NaCl을 가열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고체 상태인데요, 가열을 해요. 자, 가열을 했으니까 얘네가 뭐로 바뀔 거냐면 액체 상태로 바뀌어요. 자, 액체 상태라고 하는 걸 용융액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네, 용융액. 죄송해요. 네, 용융액. 자, 용융시켜서 용융액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데, 일단 기억부터 보면요, 가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보다 이거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NaCl이 고체 상태이면 어떤 식으로 이온이 배열이 돼 있냐면 양이온, 음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규칙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3차원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온 상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3차원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이게 고체고요. 가열을 하면요, 달라지는 건 그냥 이온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면서 얘네들의 사이의 힘이 조금 약해져서 보다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만 이온 사이의 거리와 힘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기억, 가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다만 배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틀린 보기죠. 자, 니은 볼게요. 나의 전원장치를 연결합시다.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플러스 극 쪽으로는 누가 가고 마이너스가 가고, 마이너스 쪽으로는 누가 가고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가면 되죠. 자, 그럼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전극으로 이동한다. 오케이. 전기적 인력 때문에. 자, 그럼 디귿 볼게요. 나를 전기분해하면 얘네들 전기분해 또 나왔네요. 자, NaCl 용융액을 전기분해합시다. 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 극으로는 나트륨이 간다고 했으니까 나트륨 이온이 가서요, 마이너스 전극이 제공해주는 전자를 받았죠. 그래서 나트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플러스 전극으로는요, 누가 끌려가죠? 염화이온이 끌려가요. 염화이온이 끌려가서 전자를 뺏겨요. 그러면서 기체가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엔 결국 NaCl이 전기분해돼서 나트륨과 염소 기체를 만들어내더라. 되셨어요? 그럼 얘네들을 전기분해하면 플러스 전극에서는 누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 얘네들 염소 기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 나를 전기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 역시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니은과 디귿이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 4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5번 같이 살펴볼게요. 전기분해 또 나왔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오늘 실력 향상 문제 이렇게 문제들 열심히 풀다 보시면 선생님이 제발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거 계속 써보시면 어쩔 수 없이 화학 반응식 외워지실걸요. 자,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염화나트륨 용융액과 황산나트륨이 섞여 있는 이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고 있는 장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조금 바뀌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자, NaCl을 가열을 해서 액체 상태로 바꿨어요. 이러면 이 안에 나트륨 이온도 있을 거고요. 염화 이온도 있겠죠. 염화 이온은 어느 극으로 끌려가고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고. 자, 나트륨 이온은 그쵸?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각각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반응이 진행되는 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플러스 극에서는요, 염화이온, 염소기체, 전자 뺏겨요. 여러분,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 유식한 말로 두 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산화 반응이라고 한다고요. 산화. 자, 그럼 마이너스 전극 가볼까요? 자, 마이너스 전극은 전자를 받아요. 자, 2개 뺏겼으니까 우리도 2개 받아와야죠. 자, 2개 받았습니다. 나트륨 이온 2개요. 그러면 나트륨 2개 만들어져요. 오케이. 여러분, 전자 받았어요. 뭐라고 한다고? 환원이라고 한다고. 환원.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NaCl 2개가 반응을 해요. 전자 2개 주고 2개 뺏기고 2개 받아와서 나트륨과 염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게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 분해였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나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는 뭐냐면 물에다 황산나트륨을 섞어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을 처음에는 이만큼 가득 채우셔야 돼요. 가득 채우고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파파팍 해줬더니 자, 여기에 기체가 모이면서 빈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때 일단 황산 나트륨을 넣어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쵸. 그냥 물에는 전기가 안 통하니까 자, 전기 조금 통하라고 전해질의 역할로 조금 넣어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전자를 주고받는 애들은 바로 물입니다. 자, 우리 플러스 전극부터 볼게요. 자, 플러스 전극은요, 전자를 뺏겨요. 자, 물이 전자를 뺏기죠. 자, 물이 전자를 뺏기면서 자, 수소 이온과 산소 기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전자 뺏겼으니까 우리도 가져와야지. 자, 마이너스 전극은 전자를 가져와요. 이 전자를 누가 받냐면 물 분자가 받아요. 자, 그럼 여기에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네, 수산화 이온도 만들어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4개 뺏긴 대신 일단 4개 받아왔으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물 분자 2개가 반응해서 수소 기체 2개, 산소 기체 하나, 네, 요렇게 만들어지더라. 자, 역시 전자 뺏기는 거 산화, 자, 전자 얻는 것 환원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보기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가에서 나트륨 이온은 환원된다.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서 전자를 받아왔죠. 환원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니은 볼까요? 나의 각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비는 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한번 봅시다. 자,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산소 기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마이너스 전극에서는요, 전자를 받으면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졌어요. 되셨어요? 자, 근데 얘네들의 몰수비가 몇 대면 1대 2의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뭐냐면 너 질량비 구해봐 라고 하네요. 자,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니까 몰수비가 1대 2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분자량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수소의 원자량이 1입니다. 그럼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요? 2가 되겠죠. 자, 여기에 분자량 곱해주세요.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라고 하네요. 그럼 산소 분자의 분자량은 32. 그럼 곱하기 32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32대 4. 몇 대 몇? 8대 1인 거 확인되셨죠? 자, 그럼 니은 각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비가
8대1입니까? 네, 8대1이에요.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디귿 같이 살펴볼게요. 자, 디귿, 가와 나에서 공통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가와 나에서 생성되는 물질, 나트륨, 염소, 수소, 산소, 공통된 물질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디귿은 네, 틀린 보기, 답은요, 기억과 니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번이었습니다. 자, 전기분해 이제 요 정도 되면 여러분, 선생님 좀 지겨운 것 같아요. 이제 저 화학 반응식은 좀 질리는데요 하실 정도가 되면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손으로 써가면서 하시면 100% 오늘 수업 끝나고 여러분 머릿속에 꽉 이렇게 딱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6번 볼게요. 자, 다음은 물과 용융액 상태의 염화나트륨. 자, 전기 분해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다. 봐보세요. 또 나오잖아요. 자, X는 물을 전기 분해할 때 넣어주는 물질이다. 뭐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물을 전기 분해할 때 물질 X를 왜 넣어줬죠?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더라. 그래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전해질을 넣어줘야 되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전해질, 물에 녹아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 물에 녹아서 전기가 통하려면 이 안에 무엇이 생성되어야 된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양이온은 어디로 끌려가고? 네, 마이너스 전극으로 끌려가고요. 음이온은 플러스 전극으로 끌려가야 전기가 통하더라. 결국 전해질이라고 하는 애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렇게 전해질을 넣어줘서 물을 전기 분해했더니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각극에서는 어떤 애들이 만들어졌었냐면요. 우리 플러스 전극에서는요. 일단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양이온이, 수소 양이온이 같이 만들어졌고요. 대신 전자를 뺏겼어요. 자, 마이너스 전극에서는요. 자, 뺏긴 전자 다시 받아와야죠. 자, 불이 전자를 받아와서 수소 기체 그리고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각 전극에서 일어났던 반응. 자, 나는요 NaCl 용융액이죠.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전기 분해했습니다. 자, 플러스 전극에서는요 염화이온이 전자를 뺏겨서 염소 기체, 자, 전자 2개 뺏겼습니다. 자, 마이너스 전극은요 전자 2개 다시 받아왔습니다. 자, 이거를요 나트륨 이온이 대신 받아서 자, 이렇게 나트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나트륨 2개, 염소 기체 1분자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보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 X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X는요 이렇게 전해질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이온 결합 물질 맞았죠. 우리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 누가 있냐면 황산 나트륨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니은 볼게요. 가와 나 모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여러분, 전기 분해 선생님이 처음 얘기할 때 이 말 했어요. 전기 분해란 전자를 흘려줘서, 즉 전기 에너지를 줘서 화합물을 원소로 쪼개자. 이 표현을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꾼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니은이 맞는 표현이라는 소리예요. 자, 디귿. 가의 각극에서 생성되는 기체의 분자 수 B는, 자, 우리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얻어지죠. 마이너스 전극에서는요 수소 얻어졌어요. 자, 그럼 산소와 수소 비율 보면 산소와 수소 1대2의 몰수비로 나오는 거 확인되셨죠? 2대1이다. 그러니까 디귿이 바뀌어야 되겠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기억 니은 3번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전기 분해는 할 만큼 했죠. 자, 이제 전기 분해는 조금 쉬고요. 우리 이제 이온 결합 문제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향상 문제 7번입니다. 자, 7번 문제. 얘네들은요,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A는 이 안에 양성자가 12개 있고요. 주변에도 전자가 12개 있죠. 원자 번호 몇 번? 12번. 네, 마그네슘입니다. 자, 얘네들을 보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어요. 아,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섯 개 받을래요? 두 개 버릴래요? 두 개 버립시다. 자, 두 개 버려서 이가 양이온이 돼요. 그럼 B 볼까요? 자, 원자번호 17번. 누구? 염소겠네. 자, 염소인데, 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냐면요. 7개 있어요. 어떻게 옥텟 규칙? 지금 8개 만족하죠? 그냥 하나 받는 게 편하겠죠? 하나 받아요. 1가 음이온이 되겠다고요. 보세요. 금속양이온, 비금속음이온. 얘네 둘 무슨 결합? 이온 결합합니다. 자, 우리 이온 결합할 때는 선생님이 빨간색 큰 글씨로 적어드렸어요. 자, 전기적 중성을 만족해야 되더라. 자, 이 말은 플러스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이 서로 같아서 더하면 얼마? 0이 돼야 된다고요. 자, 플러스 2짜리가 하나 있을 때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더하면 얼마? 0이 되겠더라. 그래서 마그네슘 하나 있을 때 염화이온 2개 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찾았으니까 이제 기억, 니은도 이거 해결되실걸요. 기억 볼까요? 자, A 플러스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여러분, 우리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지금 전자 몇 개 잃어버려야 된다? 2개 잃어버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1가양이온이라는 건 전자 몇 개 버렸다? 하나밖에 안 버린 거니까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에 니은 볼게요. A와 B, 이온 결합 화합물을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 배치는 서로 다르다. 보시겠어요? 자, 얘네들 2개 버렸습니다. 12개의 전자 중에서 2개 버렸으니까 전자 몇 개 남아요? 10개 남죠. 전자 10개인 18조 원소 혹시 기억나세요? 원자번호 10번 네온입니다. 그래서 양이온은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온. 자, 음이온 볼게요. 음이온은 전자 하나 받았어요. 원래 17개 있었는데 하나 받았다. 18개. 그러면 원자 중에서 전자 18개 있는 거 18조 원소. 아르곤, 그쵸? 아르곤. 자, 그럼 얘네들은 서로 전자 배치가 다를 수밖에 없죠. 껍질 2개, 껍질 3개. 그래서 네, 니은, 오케이. 서로 다르다? 네, 맞는 표현이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A와 B는요, 이온 결합을 통해서 AB2 만들어낸다. A, B, 2개. AB2.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어서요. 네, 기억, 니은 보기 중에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 4번이었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8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 8번도 이온 결합이죠. 8번. 자, 역시 이온 결합 물질인데 이번에는 여기 이온이 되는 과정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지금 본 거랑 약간 다른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A라고 하는 애는 전자를 2개를 버려서 이온이 됐고요. B라고 하는 애는 전자를 하나 받아서 이온이 됐어요. 한번 볼까요? 전자 2개 잃어버렸다. 몇 가 양이온? 2가 양이온. 전자 하나 받았어요. 몇 가 음이온? 1가 음이온. 됐네. 근데 우리 문제에서 쭉 봤더니 A와 B 이온은 등전자 이온이네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똑같습니다. 아르곤 생각해 보세요. 원자 번호 몇 번? 18번. 자, 그럼 아르곤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자,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있어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예요. 자, 근데 A라고 하는 애들은 전자 2개를 버려서 이렇게 전자 배치를 했대요. 전자 2개 버려야 전자 18개 된대요. 그럼 원래 전자 몇 개? 20개. 양성자 몇 개? 20개. 원자 번호 몇 번? 20번이었다라는 소리죠. 20번 누구냐면요. 얘네들은 칼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B라고 하는 애 볼까요? B는 전자를 하나 받아야 전자 18개래요. 그럼 원래는 몇 개? 17개. 양성자 17개. 원자 번호 17번. 염소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염소가 전자를 하나 받아서 염화이온이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원자 번호는 누가 더 크다? A 20번, B는 17번이니까 A가 더 크다. 바로 해결되셨죠?
자, 니은 볼게요. 자, 이온 반지름은 A이온이 B이온보다 크다. 자, 이거는 우리 2단원에서 했었어요. 등전자 이온. 자,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면 전자 배치는 서로 똑같으니까 가려막기 효과는 비슷한데요. 안에 핵에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양성자가 더 많을수록 핵전하량이 클수록 잘 잡아당겨서 크기는 어떻게 된다? 작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양성자가 20개 있고요. 얘는 17개 있어요. 누가 더 잘 잡아당기겠어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A이온이 더 잘 잡아당기기 때문에 B이온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작아요. 니은이 틀렸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번에 D급 볼게요. A이온과 B이온은 이온 결합을 통해서 화합물 A2B를 형성을 한다. 일단 양이온, 음이온, 오케이, 이온 결합 물질. 근데 보세요. 플러스 2가죠. 플러스 2가 양이온이 하나 있으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은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있어야 정기적 중성이 만족되더라. 즉 A 하나에 B 2개가 결합해야 된다. 요 비율로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반대로 써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귿 정기적 중성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답은요. 기억 하나 1번 체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온 결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게 에너지를 살펴봤었죠. 요 에너지 그래프 기억나시죠? 자, 이 에너지 그래프는요, 어떤 거를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자, 양이온과 음이온은 서로 정기적 인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는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가까워지다 보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급격하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자, 이온 결합은 이 두 개의 에너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물질의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형성되는 거고요. 이 지점이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지점.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지점이고 에너지의 합은 최소가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던 그래프네요. 네, 요 그래프만 이해하시면요. 기억 니은 디귿 바로 해결되실걸요. 기억부터 볼게요. 자,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가장 작다.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지금 제일 낮은 거 보이시죠? 기억 동그라미. 니은. 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간의 거리가 R0, 즉 6기가 됐을 때 자, 인력과 반발력의 세기가 같아져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네, 더 이상 밀어내거나 가까워지지 않고 결합이 형성됩니다. 자, 디귿.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보다 가까워지면 보세요. 에너지 증가하죠. 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아진다. 우리 또 다른 표현으로 불안정해진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 에너지가 상승한다, 높아진다는 거는 불안정해진다라는 거였죠.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는요, 안정해진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지점에서 결합이 만들어진다는 건 물질이 가장 안정해질 수 있는 상태를 찾아간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그래프의 의미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뭐 했었냐면요. 그래. 자, 요때 결합이 만들어져.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고체 화합물 NaX를 준비했고요. 자, 외부에다 힘을 빡 줬대요. 그때의 상태를 나타내줬고 추가적으로 X는 3주기 원소입니다. 라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3주기 원소이다 라고 하는 말이 껍질이 몇 개다? 껍질이 3개다. 자, 우리 껍질이 3개이면서 얘가 나트륨이에요. 1가양이에요.
자, 그런데 나트륨 이온 하나 있을 때 X이온도 하나 왔다라는 건 얘가 몇 가 음이온? 1가 음이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플러스 1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더했을 때 0, 전기적 중성이 완성되니까. 자, 그래서 X는요, 전자를 하나 받는 1가 음이온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핵이 있고요. 껍질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껍질은 채워져야 되고 두 번째 껍질도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전자를 하나만 더 받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대요. 그럼 원래는 전자 몇 개 있어야 된다? 17개 있으면 된대. 자, 그럼 양성자도 17개, 원자 번호 17번 누구? X가 염소였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NaCl, 네, 염화 나트륨의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염화 나트륨을 외부에다 힘을 빡 주면요, 층이 밀려요. 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반발력이 생겨서 밀어냈습니다. 자, 그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자, 이 물질에 대한 성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트륨, 금속 양이온, 염화, 이온, 비금속 음이온이죠. 네, 이 둘 사이의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 첫 번째 물에 잘 녹습니까? 그쵸. 왜요? 나트륨 이온 주변은 누가 감싸서? 아, 그래요. 물 분자 중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띌 수 있는 산소가 감싸서. 자, 물 분자가 있으며 물 분자 중에서 산소 쪽이 이렇게 나트륨 이온을 감쌉니다. 그럼 염화 이온은요, 그쵸,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띌 수 있는 수소 부분이 염화 이온을 감싸요. 자, 우리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수화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화가 될 수 있어서 물에 잘 녹습니다. 자, X는 17쪽 원소입니까? 원자가 전자가 7개였죠. 17쪽 원소 맞습니다. 자,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할까요? 고체일 때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아무리 걸어줘도 이온이 제자리 진동 운동하면서 옆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네요.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죠. 11번 문제예요. 자, 역시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서로 규칙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배열돼서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온 결합 물질입니까? 뭐 이렇게 쉬운 거를 대놓고 물어보시나. 그죠? 네,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전기적 인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이 보이는 이 선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선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으로 꽂아 놓은 거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선은 아닙니다. 대신 이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맞습니다. 자,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고 했죠. 왜? 수화 현상 때문에. 자, 물에 잘 녹는다라는 거는 이 안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상태더라. 이동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나트륨 이온이 끌려오면 되고요. 플러스 극 쪽으로는 염화 이온이 끌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NaF보다 녹는 점이 높다. 자, 드디어 우리가 공부했던, 선생님 별표하면서 같이 여러분이랑 공부했던 조금 어려웠던 거,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한 성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 녹는 점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힘이 세서. 어떤 힘? 정전기적 인력, 쿨롱 힘. 자, 그래서 우리 쿨롱 힘은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얘는 그냥 상수. 그러니까 우린 지금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핵 사이의 거리, 그리고 이온의 전하량이었죠. 자, 그런데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이나 나트륨 이온 플로우린 화 이온이나 둘 다 모두 플러스 1가 양이온,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에요. 전하량이 서로 같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되는 건 뭐? 핵 간 거리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둘 다 나트륨 이온은 똑같이 사용이 돼요.
최대한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자,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똑같아요. 네, 서로 똑같아요. 자, 한쪽은 염화이온이 와서 붙었고요. 하나는 플로우린 이온이 와서 붙어 있어요. 플로우린화 이온. 플로우린은 2죽이고요. 염소는 3죽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플로우린화 이온보다 염화이온이 껍질이 하나 더 많아서 크기가 더 크다고요. 자, 그러니까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더 어때요? 더 멀어지겠죠. 여러분,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멀면 힘이 약해서 떼내기가 쉬워요. 녹는 점은 낮아요.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요. 힘이 세져요. 떼내기가 어려워요. 녹는 점이 높아져요.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 NaF와 비교하면요. 둘 중에 누가 녹는 점이 더 높다? NaF가 녹는 점이 더 높다. 자, 그러면 디귿 NaF보다 NaCl이 녹는 점이 높다라는 말은 틀린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기억과 니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자, 이 녹는 점과 관련된 문제가 뒤에 똑같이 한 번 더 나와요. 자, 12번 문제, 13번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12번 문제, 13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12번 이온의 전하량에 따른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하고 싶어하는 화합물 2개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 했던 식 다시 한번 써주세요. 자, 얘네들 방금 전에 살펴봤죠. 자, 12번 문제는 뭐니? 이온의 전하량에 따라서 비교할 거예요. 얘네가 달라져야 되면 누구는 변하면 안 돼요? 핵 간 거리는 변하면 안 되죠. 핵 간 거리는 안 변하고요. 전하량이 다른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 살펴보시면 여기를 기준으로 자, 왼쪽에 있는 애들은 모두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라면 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모두 플러스 2가 자, 마이너스 2가 자, 이러한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에서 하나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전하량. 대신 무엇을 고려해서 핵 간 거리는 비슷하네 찾으시면 돼요. 핵 간 거리가 비슷하면서 전하량만 다른 거 누구 보여요? NaCl과 그쵸? BaO 276, 275, 네, 핵 간 거리는 거의 비슷한데요. 전하량만 다른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13번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거 비교해 볼게요. 자, 거리에 따른 걸 비교하고 싶으면요. 누구를 확인해야 돼요? 얘는 일정하게 두고 거리만 바뀌어야 돼요. 즉, 여기에서 2개 거리가 다른 걸 고르거나 여기에서 2개 자, 거리가 다른 걸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어져 있는 문제 보기 1, 2, 3, 4, 5번을 보시면 1, 3, 4, 5는요. 양쪽에서 하나씩 골랐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한쪽에서 2개, 한쪽에서 2개 골라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2번은 누구누구를 골랐냐면요. 요 2개를 골랐어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똑같고요. 다만 핵 간 거리의 차이, 핵 간 거리가 멀어지니까 힘이 약해져서 녹는 점 낮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었겠네요. 자, 이런 애들이 바로 12번, 13번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거의 의미만 알면 바로바로 해결되는 문제들이었죠. 여러분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물질은 AB2의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AB2. 자, 얘네들을 모형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얘네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 가운데 있는 애들은 이가 양이온이에요.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렸다. 2개 잃어버렸다라는 소리인데 전자를 2개 잃어버리면서 지금 전자가 몇 개가 됐어요? 총 10개가 됐네. 그 말은 원래는 몇 개 있었다? 12개 있었다. 자, 전자가 12개 있었다라는 건 양성자도 12개 있었다. 원자 번호 12번. 오케이,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자, 마그네슘이요. 전자 2개 잃어버리면서 이가 양이온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얘네 두 개는요, 지금 같은 애들이죠. 같은 애들인데 일가 음이온이래요. 전자 몇 개 받았다? 전자 하나 받았다. 전자 하나 받아서 두 개, 8개, 8개, 전자가 총 18개가 됐다. 그럼 원래는 전자 몇 개? 17개. 양성자 몇 개? 17개. 원자 번호 몇 번? 17번. 자, 원자 번호 17번 염소고요. 염소가 전자 하나 더 받아서 염화이온이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요. 이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에요. 전기적 중성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그네슘 이온이 하나 있을 때 염화이온은 몇 개 와야 된다? 2개 와야 된다. 그래서 MgCl2 자, AB2가 돼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 원자 반지름은 B가 A보다 크다. 자, 역시 2단원의 내용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2단원 꼭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B가 누구? 네, B가 염소, A가 마그네슘. 자, 얘네들은 원래는 둘 다 3주기 원소죠. 우리 같은 주기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량이 커져서 그쵸? 잘 잡아당깁니다.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요. 그래서 염소가 오히려 마그네슘보다도 원자 반지름은 더 작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AB2 수용액에서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는 서로 같다. 어머나, 하나 있을 때 2개 있는데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서로 같을 수가 없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디귿 액체 상태를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B가 생성된다. B2가 생성된다. 자, 여러분 얘네들 우리 전기 분해 한 번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요, 마그네슘이 끌려가야죠. 자, 마그네슘이 전자를 받아서 마그네슘 금속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플러스 쪽으로는요, 그치, 음이온인 염화이온이 끌려와요. 자, 전자 2개 받았으니까 우리도 2개는 줘야 돼요. 자, 전자 2개를 내어놓으면서 네, 염소 기체가 만들어지겠더라. 자, 그래서 결국 MgCl2가 반응을 하면 마그네슘 그리고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전체 반응식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플러스 전극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플러스 전극에서 누가 만들어져요? Cl2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귿 액체 상태의 AB2를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쪽으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B-가 끌려갈 거고요. B-가 끌려가서 B2, 즉 염소 기체가 생성이 된다. 그러면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결되셨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 2단원 문제. 그리고 우리가 3단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3단원 중에서 어려웠던 전기분해가 한 문제 있었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복습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이제 이온결합 물질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잘 해결되셨어요? 아마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처음 보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언제 어려웠냐면요. 2단원, 그러니까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융합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전기분해가 조금 나오거나 이런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자, 내가 약한 부분 생각하셨으면 그 부분 이번 시간 끝나고 집중적으로 복습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풀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꼭 미리 풀어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